로미지안 가든의 명칭도 조금 색다른데 로미는 저희 집사람 애칭입니다. 그리고 지안은 제 호이고요. 그래서 로미지안을 처음 조성하려고 한 계기는 저희 집사람이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기관지 천식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고 또 해외도 나가서 공기가 좋고 또 기후가 좋은 쪽은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나 결국 거기도 그렇게 크게 기대한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고 해서 실은 우리나라에서 공기가 좋고 청정지역이라는 게 제주도로 이제 이름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로 가볼까 하고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지인 중에 한 분이 강원도가 예를 들어서 바다도 가깝고 또 주변에 이제 사찰도 있고 갈 곳이 많으니까 거기에 또 한번 고려를 해봐라 그러면서 강원도 평창에 이제 한번 둘러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의외로 한 2박 3일 예정으로 갔었는데 숙박을 하면서 놀랍게도 저희 집사람이 숙면을 취하면서 전혀 기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도 제가 너무 잠을 깊숙이 자서 그걸 못 느꼈나.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세심하게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했는데 역시 기침을 전혀 안 하고 숙면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700고지라고 하는 환경이 우리 인체에 주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과소할 거는 아닌가 보다. 그쪽으로 이제 집을 옮깁니다. 옮겨서 한 7년 지내면서 이제 저희 집사람은 기대 이상으로 회복이 돼서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아주 축복받은 그런 기분으로 그러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기관지 천식으로 해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좀 이런 기회를 좀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국내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어떻게 여기 정선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3만 6천 평 정도 되는 땅을 구입을 해서 한 8년 동안 이제 치유와 성찰의 그런 공간으로 그 가든을 만들게 됐습니다. 우선 설계가 있어야 공사 허가도 나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말은 산지에서 550고지니까 산지에서 정원을 꾸민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척 힘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니까 기본 설계를 해놓고 그대로 여기 적용을 하면은 안반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그 구조물 하나하나, 건물 하나하나를 설계된 그 장소에 그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비켜서 지어야 되는데 비켜서 지을 때는 또다시 설계 변경을 해야 되고 또 형태도 많이 바뀌어지니까 이제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처음 설계보다 설계대로 된 결과가 안 나오니까 설계도 없이 공사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해본 적은 없고, 그리고 제가 원래 이제 이런 등산을 좋아했고, 또 이런 걸 조성하는 이런 기회가 한번 주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도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걸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면서 그 보람과 성취를 중간중간 과정에서 느끼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결과물이 기대치대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려움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정리가 됐어요. 하나도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들고 좋은 결과가 말해주니까 흡족하게 생각을 하죠. 본래 엉뚱한 일을 하게 되면은 주위에서 상상을 못 하니까 많이 반대들 하죠. 그거는 제가 45년 기업을 경영하면서 이런 업종, 저런 업종을 제가 지금 그 시대에 없었던 업종을 제가 새롭게 개발해서 개척해서 나갈 때 많이 경험했어요. 주변에서는 왜 무모한 짓을 하느냐. 그런데 사업을 해보니까 남들이 모두 찬성하는 업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왜 하느냐고 묻는 사람이 많을수록 저는 도전의식을 가지고 그걸 즐겁게 받아들이면서 해온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런 느낌도 있었고, 아닌 찬에 이 방대한 산을 개간을 하려고 드니까 제 자신이 아주 조그만하게 보이고, 어디 하나 손을 대려고 해도 처음에는 좀 두렵고 뭐랄까 공포감 막 이런 것도 가지게 되고 잠도 잘 못 이룬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비 오는 날이라든지 이 산을 이제 산책로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그냥 도면대로 해서는 거기에 변경하지 않으면 않을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오기 마련이니까 바위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그 길을 길 하나를 산책로 하나를 만드는데도 한 20대번 산을 헤매야 됩니다. 어떤 데는 묘도 나오고 또 어떤 데는 그 옆을 지나가야 되고, 그럴 때는 정말 그 머리카락이 비축비축 솟아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드려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혼자 독자하고 자랄 때부터도 일찍이 부모하고 헤어져서 있었지만 항상 부모님을 존경하고 있었고, 어려울 때마다 좀 참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먼저 부모님 흉상을 모시기로 하고, 그걸 모시고 나서부터는 전혀 그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었죠. 그 부모님의 흉상을 모시고 그러고부터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능선을 개간을 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그런 아주 묘한, 뭐라 그럽니까? 기묘한 그럽니까? 그런 바위들이 나타나니까 그 바위가 분석을 해보니까 해저에 있는 스케암 군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헌을 보니까 여기에 1억 5천만 년 전에 여기는 바다였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그 해저에 있던 스케암이 이제 그 환태평양 그 지각 변동이나 융기에 의해서 산 정상으로 올라와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의 그 뭐라 그럽니까? 환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내가 생각했던 그 치유와 성찰의 정원을 만들어 가는 데는 정말 이만한 곳도 없겠구나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일에 더 활력을 넣고 이제 착수를 하게 됐죠. 우리 집사람도 점점 그 과정에서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상당히 흡족했어요. 그러면서 역시 나를 여태까지 사업을 하면서도 서로 믿고 존중하고 하는 가운데, 물론 남자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좀 실패도 좀 하고 그런 우여곡절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저도 물론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 있지만은 작은 실패.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집사람이 나를 볼 때 많이 믿죠. 이 사람이 하면은 틀림없이 성공할 거다. 그런데 와서 보고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는 걸 보고 저도 그 옆에서 감동하는 걸 보고 저는 참 기분이 눈물 날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처음 출발이 치유와 성찰이라는 공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직히 정선이라는 곳은 산이 아름답고 물이 좋고 자연 환경은 참 좋지만은 어떤 역사적인 유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중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채택한 게 오로지 정선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애국가는 몰라도 아리랑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정선을 얘기할 때는 아리랑을 빼고는 할 수 없겠다 싶은 생각에서 아리랑을 이제 탑을 세우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아리랑의 내용 중에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하는데 평소부터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수출을 많이 하니까 그 외국 바이어들이 오면서 이제 그 아리랑 공연도 보고 그러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게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왜 서로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 그래서 저도 정확한 해석을 내리기가 정말 어렵고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를 못 하니까 민망스럽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침 여기서 이제 아리랑 아라리 탑을 유네스코 무형 문화재로 등록이 되고 해서 이거는 아리랑 그 탑을 건립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그러면은 차제에 아리랑의 내용을 좀 재해석해서 외국 사람들에게 바로 좀 쉽게 읽게 해주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재해석을 내린 것이 그 나를 찾는 즐거움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려가지고 재해석을 해서 4개국어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이라는 거를 가지고 깨달음은 예를 들어서 수행을 통하고 명상을 통하고 또 자기 성찰을 통하고 이래서 오는 것이다. 그러면은 진정 자기를 자아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정선에 없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게 부끄럽습니다. 제가 명상이라고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런 젊은 시절부터 먹고 살기가 바빠가지고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또 가장으로서 또 가정을 일구어야 되고 또 심지어 그 아버지는 한 가정의 역사를 선다고 그러잖아요. 그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산다고 솔직하게 종잣돈을 마련하는데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을 일찍 시작했는데 맨주먹으로 무일품으로 시작을 했어요. 전화기 한 대, 타자기 한 대, 책상, 테이블 하나. 그리고 사무실을 얻을 돈이 없어서 저희 고등학교 4년 선배의 회사에 더부살이로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다른 거는 전부 다 나에게는 사치였을 뿐이고 그러면서 그 많은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산하고 친해졌죠. 암벽 등반, 그거는 이제 록클라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 저 어떤 인간 개조, 성격 개조를 하기 위해서 이대로서는 쫌팽이 같이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을 살 수 없겠다. 그럴 바에는 조금 더 인간 개조를 하자. 그래서 등산 등반을 시작해서 거기서 이제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바로 수행이 아닌가. 그래서 나를 이기고 세상과 맞서자. 나에게 지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나와서 뭘 뜻을 가지고 이룰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젊을 때 일을 많이 하고 이제 나이 들어서 좀 행복을 찾자. 뭐 이런 걸 이제 스스로 생각하면서 그걸 이행하려다 보니까 책도 많이 봐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보다 앞서가는 그 훌륭하신 분들을 만나서 얘기도 좀 직접 들어야 되겠고, 뭐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하면서 저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인간 생활에서 우리가 겪어야 하는 그런 어떤 난관,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고독, 스트레스는 사실은 사치예요. 슬럼프도 사치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독, 거의 죽음의 일보 직전까지 가는 어려움, 그런 거를 극복하면서 세상을 다시 보게 하는 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신감으로 지금까지 있죠. 그래서 저는 한편 생각하면 그 당시에 그런 어려움, 고통, 고독, 외로움 이런 걸 이겨나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지금의 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흡족하게 생각을 해요.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고통을 안 느껴본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그 고통의 크기, 자기 꿈이 크면은 큰 꿈의 크기만큼 고통은 짊어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쉬운 길을 가는 사람은 고통을 별로 느끼질 않아요. 큰 뜻을 품고 큰 일을 할 사람은 그 고통이 보통 사람은 그 무게에 짓눌려서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의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이 뭐 어디 성공을 했다 해도 뭐 이면이 있네 뭐 이런 그 가볍게 얘기할 거는 아니라고 봐요. 모처럼 그런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참 사는 게 힘들어요. 참 어렵고 그걸 헤쳐나가는데 또 보통의 어떤 인내가 아니면은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런 힘든 삶을 사는데 그 삶을 가볍게 허투루 살 수 있겠는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더 자기 원하는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기도 꼭 어떤 그 자본을 투자하는 것 이외에 자기 마음과 혼을 바쳐서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나가서 그거를 자기가 얻는 그런 생을 살았으면 살라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세상은 자꾸 변하는데 자기 변화를 원하지만은 잘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미움이라든지 그런 거, 그걸 그냥 두고 하는 것보다는 그걸 어떻게 자기 변화를 시킬 수 있는가. 그런 거에서 어떤 그 명상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앞으로 세상은 지금 보니까 더 어려워지고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보화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하는데 아직도 낡은 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시대는 변해 있는데 과거 시대의 그 어떤 관념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 세대가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 세대가 좀 더 빨리 깨달아서 젊은 세대들에게 좀 더 그 이치를 가르쳐 줬으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지 않죠. 근데 젊은 사람들 상당히 똑똑해요. 그래서 자기 길 걸어가잖아요. 큰 꿈을 버리더라도 조그마한 자기 행복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훌륭합니까?
어떤 데는 젊은 사람들에게 저도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우리의 잘못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뭐 만나는 사람마다 젊은 사람들한테 똑똑하다는 얘기를 해요. 하고 그러니까 뭐 금수저, 흙수저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런 걸 탓하지 말고 저도 하도 고생할 때는 나도 미국에서 태어났었으면, 그리고 나도 이병철 씨 같은 집안에 태어났으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기대지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디서 부자 집안에 태어나서 부자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가난하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죽는 것이 더 그거는 불행하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한번 실수를 해서 실패를 해서 넘어졌다. 그래서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실패를 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건 자네 책임이다. 난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인생을 정의를 하라면은 고난의 길, 어렵습니다. 근데 인생을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그거는 기대지, 인생 행복한 삶을 행복한 사람을 원하는 건 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자기 자신이 원하는 만큼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자기가 어떻게 변해야 되고, 또 자기가 깨달은 점을 실제로 실천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하고 지금 애초에 자아 발견, 자아하고 합쳐져서, 그래 자아가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자아 발견. 그래서 자아 실현을 해서 자아 실현을 하면서 자아 완성을 하는 단계, 거기서 거기에서 보이는 것은 행복한 삶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 전체는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나중에 행복한 삶의 언덕에 올라가서 볼 때 그건 전부 다 아름답죠. 뭐 다 희석이 돼가지고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런 결과론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일찍이 포기하지 말고, 행복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지 남이 주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만큼 큰 행복을 원하는가부터 먼저 정해라. 그리고 그 행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잘하는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잘하는 것은 뭔가.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자기 자아를 깨닫고 자아 실현을 들어가면 어떨까. 네. 제가 젊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진정한 성공은 돈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행복한 삶, 그리고 또 자기가 일구어 놓은 가정, 행복한 가정,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어떤 존엄, 자존감, 그런 거를 그런 거를 완성하면은 상당히 성공적이고, 성공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조금 왜곡된 것 같은데, 돈을 많이 벌고, 기업체를 많이 가지고, 땅도 많이 사고, 그래서 그게 성공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제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했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가는 분명히 있었어요. 무조건 돈을 벌려고는 안 했어요. 처음 시작할 때도 종잣돈을 벌기 위해서 무일푼이니까. 그래서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종잣돈을 해서 사업체를 만들었어요. 그걸 해서 또 돈을 벌어서 거기 시대가 자꾸 변하니까 그 사업도 또 시대하고 부응을 하지 못하면 그 회사의 라이프가 이제 점점 짧아지니까 또 다른 걸 개발하고 뭐 해요. 그럼 돈이 필요하니까 뭐 어떤 회사를, 어느 규모의 회사를, 그 규모에 맞는 또 돈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점점 올라가다가 이제 이 정선에 이 명상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드는 거는 오래된 내 그런 저라고 해서도 어떤 낡은 관념이나 집착에 매이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필요한 어떤 배움, 깨달음, 그리고 그걸 실제로 실천을 해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이루어서 이만큼 이루어서 이거를 이제는 떠날 때 나눠주고 떠나자. 이게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까? 경영의 기재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마사시다 고노스케 씨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기업 경영을 이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그 사람도 몸은 건강하지 않고 자전거 빵에 수성공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소켓도 만드는 데 들어가고 참 그러면서도 일선에서 자기가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참모들을 잘 써서 참모들을 인간답게 대우를 해주면서 이제 그 대기업 내셔널 전기를 미쓰시비인가요? 저기 마쓰시다. 마쓰시다 덴키 뭐 이런 걸 그룹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경영이 그때 상당히 우리한테는 참 절실한 그런 그 경영 방법이 돼서 여러 사람들 많이 탐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IMF라는 우리는 비교적 이제 그때부터도 이제 수출을 많이 했고 또 외국하고 합작 회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는 무일푼으로 사업 아닌 사업 같은 거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종잣돈을 만든다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 고생을 하면서 제일 그때 제가 느끼는 거는 나는 누가 내 삶을 뒤에 백업해 줄 사람도 없고 오로지 신용이 없으면은 한번 뭔가 쓰러졌을 때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신용을 제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남에게 신뢰를 얻는 그런 그걸 모토로 해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이 이제 하고 합작 회사를 만듭니다. 그 합작 회사가 대한민국에서는 참 우스운 경우가 지금도 아직 1호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일본의 산요 카세이 그룹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회사예요. 상장에서도 1급 상장 회사인데 저는 그때 조그만하게 산미상사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산미상사의 자본금 해도 그때 1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산요 카세이라는 회사하고 합작을 하려 하는데 그 산요 카세이의 로이아들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샀냐 하고 이 자본금 1억도 안 되는 상사하고 그 합병을 합작 회사를 만들려 하느냐.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한 20몇 년 동안 신용을 가지고 그 사람 후지모토라는 회장하고 사이에 신뢰가 있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산미 상사라는 걸 빼고 인간 손진익 하고 산요 가세하고 합작을 해라.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합작회사 법인 설립에 보면은 주주 손진익 51%, 그것도 산요 가세이 49%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의 1호입니다. 그게 신용이라는 게 없으면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뭐, 딴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도 거짓말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할 텐데 그건 실제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깨달음의 연속이었구나. 지금에서 제가 어떤 명상 공부나 그걸 안 했어도 지금 이제 어떤 그 방송 매체나 아니면은 서적을 통해서 이렇게 흥미가 있어서 이제 그걸 위파사나라든지 뭐 이런 걸 좀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전부 다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짬짬이 있는 거로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명상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구나. 그런데 저는 아직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제가 경험한 바니까 이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그러면은 나만의 명상법도 한번 만들어 볼 가능성은 있겠다. 그런 혼자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로미지안 가든이 이제 좀 본 궤도에 오르고 이제 명상 빌리지 센터로서 이제 좀 갖추어지면은 저는 이제 제2의 그 꿈이 명상 우리 로미지안 가든 고유의 명상법이라는 걸 한번 써볼까. 가르침이 아닌 스스로 느끼게끔 하는 그런 명상을 예를 들어서 뭐 화훼라든지 사진 아니면은 뭐 인문학이라든지 그리고 음악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쉽게 좀 딱딱하지 않게 좀 즐겁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그가 없겠는가. 그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바는 아까도 우리 기성세대가 참 나쁜 사람이다. 자기 사는 기간 만에 자기만의 행복을 위해서 시대 변화도 관계없이 그냥 살아나온 거 아니냐. 물론 그 중에는 여러분이 계시겠지만은 제가 통틀어서 대략 분위기를 보면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더군다나 정선이라는 곳에도 와보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은 시대 변화가 엄청 빠르잖아요. 또 기업을 하는 사람도 정신없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내야 되고 지금 흔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진입을 했는데 이 시대에 앞으로 10년이 되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기업은 싹 없어진다고. 그럼 절박한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 기성세대들은 아무도 그런 데 대한 걱정을 안 해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만 남으려는데 교육이라고 선생님도
이 사회는 전부 돈인 것 같아요. 아침 밤 숟갈 놓으면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그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는 그 열악한 돈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있는 사람들은 베풀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그거에 제일 중요한 어떤 깨우침을 자기가 깨우치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깨우치겠어요? 자기가 깨우친 사람도 다른 사람을 깨우치기가 힘들고, 우리가 기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절대 지금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되게끔 기대하지 마라. 사람은 그만큼 사람이 그 가르침이라는 게 어렵다. 그거는 이제 비로소 깨달은 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관념, 집착이 다 다른데, 또 시대적으로 사는 것도 농경사회적인 그 집안 문화에서 자란 사람, 어떤 사람은 산업사회에서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 각양각층인데 거기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섞여서 사는 사회가 기업 오너나 리더가 그 사람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직원들을 따라오게 했을 때 자기는 온전한 사람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월등히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그래서 시대 흐름과 자기가 원하는 업에 막 맞는 새로운 방향을 설정을 해서 미래성장 동력으로 삼을 그런 인재를 키우려면은 자기보다 더 많이 깨달은 사람,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 두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고 제3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깨뜨려보는 그런 어떤 훌륭한 분이 우리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그런 그런 이 시대다는 걸 알고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옳은 방향인가, 이런 걸 좀 깨우칠 수 있는, 그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기의 관념, 집착을 완전히 버린 사람이라야만 그걸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성씨는 강릉 김씨고, 이름은 종자 희자입니다. 그래, 제가 낙방을 하고, 제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대학 낙방을 했어요. 근데 그 충격은 엄청났어요. 그때까지는 제 자신을 엉터리 제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낙방이라는 그런 고비를 마시면서 한 2년 동안 방황을 했는데, 그때 저를 지켜준 사람이 지금 제 아내입니다. 아까 보면 좀 미인이죠.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도 좋아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집사람을 다독이면서 보살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알뜰한 마음이 생긴 것은 본래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딸을 안 준다는 말이 있어요. 그 사업을 하면서 맨주먹으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오죽했겠어요? 고생을 엄청 시켰죠. 그러나 그 고생을 고생이라고 안 하면서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제가 지켜줘야죠.
이제 늦게 내가 깨달아가지고, 이제 늦게야, 좀 사랑한다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된 게 조금 못난 사람이죠, 제가.